네, 반갑습니다. 직무부석 컨설팅 센터의 최용훈 대표입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전 영상 촬영할 때 대비해서 근 20kg가 빠진 그런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앞으로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들 좀 만들어서 다시 공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다룰 거냐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여러분들 사업계획 수립하시는 시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계획 수립을 하면서 동시에 이 KPI도 여러분들이 도출을 하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설정하신 이 KPI를 검토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설정한 이 KPI가 올바른 KPI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방법이에요. 도출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리고 이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깨달음이 있으면 도출할 때도 확실하게 응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KPI가 여러분들의 개인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KPI인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검토의 사례는요, 병원의 방사선사를 사례로 놓고 우리가 좀 검토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이 병원 방사선사의 KPI를 어떤 것으로 많이 도출을 하냐면, 뭐 엑스레이 촬영 건수, 이런 유형으로 굉장히 많이 도출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KPI가 병원 방사선사의 KPI로 올바른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KPI 검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과업을 정리를 먼저 하세요. 한 3개에서 5개 정도로 요약해서 가장 핵심적인 과업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방사선사 같은 경우는 이 엑스레이 촬영이라던가 또 이 검사 기계를 관리하고 점검하는 일이라던가 기타 등등등등 몇 가지 일이 핵심 과업으로 설정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몇 가지 한 3개에서 5개 정도로 여러분들의 핵심 과업을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방법을 설명드릴 때는 이 중에서 엑스레이 촬영이라고 하는 방사선사의 가장 대표적인 일을 샘플로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과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과업들을 설정을 했으면 그 다음은 이 과업의 핵심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방사선사의 엑스레이 촬영이라고 하는 이 과업의 핵심 이해관계자는 누구일까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핵심 이해관계자는 과연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이 엑스레이를 촬영하러 온 환자들이 핵심 이해관계자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핵심 이해관계자를 찾았으면, 물론 이제 이 엑스레이 촬영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병원장님이 있을 수도 있고, 간호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의사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를 찾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핵심 이해관계자를 찾았으면 그 다음 단계는, 검토하는 그 다음 단계는 이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여러분들이 설정하신 이 KPI, 우리가 지금 샘플로 보는 이 방사선사의 사례에서는 엑스레이 촬영 건수라고 하는 우리가 설정한 이 KPI를 이 이해관계자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엑스레이를 촬영하러 온 이 환자들은 엑스레이 촬영 건수라고 하는 이 KPI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방사선사가 엑스레이를 하루에 100건을 촬영하는데 나 저 사람한테 가서 촬영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환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죠. 별로 관심이 없겠죠. 이 환자들은 저 방사선사가 얼마나 많은 촬영을 하는지 보다는 얼마나 정확하게 촬영을 하는지,
혹은 이 절차를 얼마나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지 뭐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 KPI에 대해서 이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관심이 많다, 적다. 그렇다면 이 KPI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KPI예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가치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합니다. 특정한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의 핵심 이해관계자들도 별로 원하지 않는 가치라면 그것을 우리가 KPI로 설정해서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KPI를 검토할 수 있다. 이것이 올바른 KPI인지 아닌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하고 유사한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전 세계의 구호기관, 복지기관에서 뭐가 한참 유행이었냐면 아프리카 우물 파주기, 아프리카 마을에 우물 파주기, 그들이 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물 파주기 사업이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구호복지기관의 KPI가 뭐였냐면 우물 건조 건수, 많은 우물을 만들어주는 거. 자, 그래서 이 우물 건조 건수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많은 우물을 파주려면 우물을 깊게 파야 될까요? 얕게 파야 될까요? 많은 우물을 파려면 깊게 파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많은 우물을 못 파잖아요. 그래서 이 KPI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얕게 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우물을. 자, 그런데 우물을 얕게 파면 우물이 오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우물이 썩거나 박테리아가 자라거나 뭐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마르거나, 더운 나라니까. 자, 그러면 우물을 노력해서 팠는데 그 우물이 오염이 되면 사람들이 그 식수를 마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다는 거죠. 이 우물 파기 사업을 한 최초의 취지가 아프리카에 있는 주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우물을 식수를 공급해 주는 게 이 우물 파기 사업의 목적이었는데, KPI가 이게 되는 바람에 우물을 얕게 파게 되었고,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을 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우물 건조 건수라고 하는 KPI가 이 우물 파기 사업이라고 하는 이 일에 적합한 KPI였는지 아닌지를 검증해 보려면, 자, 이 우물 파기 사업의 핵심 이해관계자는 누굴까요? 당연히 그 아프리카 주민들이 핵심 이해관계자겠죠. 그러면 이 아프리카 주민들은 우물 건조 건수, 우물을 많이 파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게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단 하나를 만들어 주더라도, 우리 마을에 우물을 단 하나만 만들어 주더라도 믿고 마실 수 있는 우물을 만들어 주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겠죠. 이거 별로 관심이 없는 핵심 이해관계자들조차도 별로 관심이 없는 KPI는 좋은 KPI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KPI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위배되는 이 핵심 이해관계자들조차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KPI들이 분명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개선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시사점으로 여러분들이 내년도 KPI를 설정할 때는 반드시 뭘 고려해야 된다? 이 사업의, 우리의 과업의 핵심 이해관계자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내년도 KPI를 설정하시고요. 그리고 이미 설정된 KPI가 이게 좋은 KPI인지 아닌 KPI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실 때도 핵심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시면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KPI를 검토하는 방법, 이 KPI가 올바른 KPI인지 아닌지를 효과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KPI가 실제 회사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KPI로 잘 도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